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악재들이 많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나름의 좀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오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큰 그림 저희 그려보면서 전략 방향 한번 체킹해 볼게요. 네,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좋지가 못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이번에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구촌이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네, 일단 뭐 코로나 같은 경우 계속 진행 중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6월 25일 날은 42,200명, 그다음에 26일 날은 47,300명까지 최고치를 찍었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부의 안일한 대응 플러스 마스크에 대한 시민의식이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어찌 보면 치욕적인 수치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진자 수의 2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욕적인데 결국 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장은 또 어느 쪽으로 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우리가 1차 셧다운 때 시장 충격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소비도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차 셧다운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이전과 다르게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보는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 증시 어디가 지지 라인인가?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지지 라인을 보면서 이게 하락 추세로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먼저 미국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하고 S&P는 거의 비슷하니까 먼저 다우를 보면요. 윗단에 있는 파란 선 이게 24,700인데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서 박스 흐름이 연출될 거예요. 허나 이걸 깨게 되면 그 하단에 있는 22,700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 나고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가 이제 깨져버리면서 아예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미 선물 같은 경우 시작했을 때 1%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거의 약보합까지 왔거든요.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 결국 이 1차 지지 라인을 거의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단이 여유가 조금 있네요. 있죠. 네. 일단 나스닥 보면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그려놓은 거 보면 이전 저점이 9,400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내려오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9,000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9,000 깨면은 추세 깨지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아직 충분히 그 횡보 구간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깨졌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2% 빠지면 같이 2% 급락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죠. 네, 일단 그만큼 시장은 유동성이 악재를 누르고 버텨주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버팀이 결국은 또다시 나오는 부양책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또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버티면서 최소 횡보 내지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악재라는 거는 경제 가동을 일단은 스톱을 시킨다? 좀 다시 한번 경제 봉쇄에 들어간다. 이 정도 시나리오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좀 불안한 게 일단 봉쇄를 해제한 곳들이 이거 다시 막아야 되나? 이러한 하겠다고 한 쪽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아직 안 한 곳은 이거를 막은 걸 유지해야 되나 이러한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봉쇄한 곳들을 그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고 또 봉쇄 풀린 곳을 또 제재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위축하면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오로지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돼요. 지금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불안하거든요. 11월 3일 대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 감옥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이 경제 이런 걸 잘 살려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재선에 파란불이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시장에 어떠한 부양책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 이외에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빗대어서 시장이 단순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락보다는 최소한 행보 내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장 때문에 불안했습니다만은 치료제하고 키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그런 동향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쪽도 이제 시들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전략 체킹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진단 키트 쪽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거는 이제 휴마시스죠. 셀트리온하고 같이 진단 키트 협업을 한다라면서 6거래일 상한가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엄청나게 변동성 주고서 오늘 저 추가적으로 12,000원까지는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이날 저점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 초반인가요? 93,500원입니다. 9,350원. 네. 요거를 깨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져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오늘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발안되는 건 욕심이고 이 종목의 고가는 여기에 녹아 있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 이거 갖고 한번 먹어볼 거야 하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11선하고 이날 저점이죠. 9,350원.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사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이런 종목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기껏 올라가 봐야 오늘 고점 12,000원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핫했던 건 결국 시젠이죠. 시젠 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횡보 구간에 있어요. 이거 일단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더 먹겠다고 이 종목을 바라보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땐 좀 위험이 있고요. 그래도 일단 보유한 분들이라면 결국 지금 이 박스 이 상단을 못 뚫고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5일선이나 아닌 11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11선 매매를 하시되 난 그래도 한번 볼 거야라는 분은 이날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날 저점 깨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60일 이평선 깨고 60선도 하향하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요날 저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짧게 보는 분은 11선 매매하면 결국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런 모양새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굉장히 강하게 순환매를 타면서 이제는 이쪽도 저희가 봐야 되나라는 관심을 가질 법한 구간에서 다시 조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미중무역 분쟁 지금 코로나 확산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시즌에도 불리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내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경기 민감주 가져봐야 될까요? 더? 일단 그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돌아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 하면은 우리가 뭐 은행, 철강, 그다음에 금속, 운송 장비 다 안 좋아요. 이들 섹터죠. 이들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보다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줘야지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 한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시장 올라갈 때 이 경기 민감주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냐? 제가 말했듯이 지금 횡보장입니다. 횡보장. 그리고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진짜 막 이전처럼 막 들어오게 되면 이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은 코로나 충격 언제든지 잠재돼 있고요.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북한 리스크 역시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시장에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에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이 경기 민감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시장의 뭐 어떤 호재성 뉴스에서 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에서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 섹터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 제법 올라가게 되면
절반 내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가야지 이전 고점 치면서 계속 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경기 민감주 쪽은 시장 분위기가 살면서 올라갈 때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요. 오늘 막 2% 올라가면서 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내일도 갈 것 같아.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네, 따라서 이 경기 민감주 섹터는 일단 시장 흐름 보면서 일단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냥 올라갔을 때 네. 차익하는 그러한 매매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순환매마저도 활발하게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도 꺾이지 않고 있는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 얼마나 좀 편안한 매매를 이어가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사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주식이다. 네, 이런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3사가 다 지난주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도 또 한 번의 고점 경신 가능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도 일단 제약바이오 하면은 실적이 나오는 그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대부분 적자인데 실적 나오죠.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죠. 그다음에 좋은 뉴스 계속 나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렌시마 SC가 유럽에서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이 추가 승인 권고됐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냐? 일단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강하게 쿡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항상 윗골이 달고 내려오죠. 그럼 최근 고점이 33만 1,000원인데 요거는 이번 주에 한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 월봉 보시면은 고점이 그 36만 7,800원 2018년 3월 2일 날 이제 한번 딱 나왔어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그동안에 많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반사 이익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뭐 네. 키트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끌어가고 그 하단에 또 제약주들 뭐 바이오주들이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어집니다. 근데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횡보해야죠. 어떠한 종목이든지 그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횡보하고 10일 이평선 지지해주고 그러면은 요 고점 치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좀 조정이 깊게 나오면 21선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뭐 적극적으로도 매수하다. 시장에 코로나 이슈가 수그러지지 않는 이상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21선까지 조정이 올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면은 굉장히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세 계속 즐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16일부터는 사람 대상으로 임상 일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후로 해서의 동향도 셀트리온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꺾이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전망 들어봤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재료라든가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급등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단에서 매집하는 종목, 차트상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뭐 설명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뭐 서진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SN코어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21.5%나 급등했습니다. 이렇듯 바닥에서 뭔가 매집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의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배열 초입 구간의 종목들만 잘 리스트 정리해놔도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